파락강투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 우리 시장이 이제 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동안에 이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 목요일부터 금요일 휴장이었지만 목요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뉴욕 증시의 수요일장 마감,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 수요일이 3.5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에는 0.28% 하락,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금요일 날 당장 내일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금요일 날 3.20%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뭐 온탕과 냉탕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결국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 수요일 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화요일 날의 종가와 금요일 날의 종가가 거의 유사한 이런 가격대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장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수요일 날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했으면 당장 내일 우리 시장에 이 투자 심리, 투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상승했다 하락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금요일장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내일 장 초반에 좀 하방의 움직임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연휴가 있던, 아니면 매일매일 장이 마감하고, 그리고 내 종목의 소식, 또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인 소식, 그리고 미국과 같은 주가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의 등락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 횡보. 하지만 내 포지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움직임, 등락률은 다르게 보이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보유 종목 없이, 지금 주식을 보유한 거 없이 100% 현금 보유자들이 지금 이 시장을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재 특정 종목에 일부 자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금을 남겨둔 투자자들, 이런 부류들이 보는 지금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전체 금액이 특정 종목에 모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이 보는 지금의 상황, 지수의 움직임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각각 느끼고, 그렇죠, 보이는 것이 다르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 내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한 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시장 방향성의 판단을 위한 굿뉴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다고 뉴스에서 떴습니다. 이것은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시켜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다행스러운 뉴스입니다. 두 번째,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1일, 그렇죠, 5월 1일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다. 이 렘데시비르는 지금 이 전염병 치료제로서 임상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서 있는 약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주가의 큰 흐름, 큰 약세, 그리고 경제 마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되었다. 세 번째,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들을 종료를 하고, 뭐 뉴욕 같은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젠 점진적인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럽도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런 대부분 국가들이 5월부터 본격적인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조금씩 빗장을 푸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과 함께 현재 시장 긍정론자들, 그렇죠, 시장을 좋게 보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 향후 회복 기대를 반영한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적, 금융적 상당한 돈을 뿌려댔죠. 그렇죠. 그런 유동성 모멘텀에 힘입어서 경기 회복 기대까지 가세하는
2차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이런 보도되는 뉴스들을 제가 중요 내용들만 취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대로 배드뉴스, 나쁜 뉴스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에 악영향으로 끼칠 수 있는 뉴스들. 자, 미국과 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이 전염병 책임을 물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계속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과 연계가 돼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염병에 대한 이 효과적인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미국 입장,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고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무역 전쟁, 그렇죠. 잠잠했던 미중 무역 전쟁을 관세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장 충격이 우려가 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 실업률이 3월 4.44%에서 16.1%로 상승이 예상된다. 193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실업률이 향후 2달 안에 그렇죠. 대공황 때 이상인 2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적인 뉴스, 이런 뉴스와 함께 시장의 비관론자들, 그렇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지금 너무나 명확한 시점인데 증시가 너무 낙관적이라서 반등을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이 보다 강해지고 있다.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그리고 위험자산에 이런 저평가가 됐다. 너무 급락했다. 이런 인식이 약화됨으로써 증시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익 전망 상향 조정 또는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없이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 도달할 만큼 주가가 상승해 있는 시점이다. 왜냐? 상반기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이던 어떤 방향성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부진한 이런 경기 지표 그리고 상반기 기업 실적 하락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런 지금의 주가 상승은 강세장 다시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잠잠해지고 다시 재경제 활동에 인해서 정상적인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단기 반등 영역에 있다는 판단을 이 시장 비관론자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봐서도 그렇죠. 명확하게 내일 주식을 매수하세요. 내일 주식을 매도하세요. 이런 관점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앞으로 장세가 상승과 하락,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상황인데 이것은 하루하루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계속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악재와 또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종목을 100%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보유하지를 않고 있느냐. 자, 이런 장세 속에서 보유 종목이 없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명확하게 이렇게 상승 시점을 잡고 나는 들어가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현금만 100%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하락을 하고 5일선을 뚫고 지금까지 이런 상승 흐름 그렇죠? 최저 바닥에서 거의 50% 이상 올라온 모습인데 여기서도 내 종목을 내가 확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분들 쉽게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시장의 악재들, 걱정거리들은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100% 보유하는 안정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을 얻기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이 안 나서 다행이고, 그것이 100% 보유해서, 그렇죠, 거의 내 종목을, 특정 종목을 내 자금을 다 들어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투자자분들보다는 훨씬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시장에 급반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금액이 특정 종목에 모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는 저 또한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팅을 모두 특정 종목에 100%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런 하루하루의 뉴스가 나오고 급등 나가는 시장의 모습 속에서 과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탐욕이죠.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 내일 올랐을 때 수익을 못 낼까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다 투입해 놓은 채로 장을 마감해야 마음이 편한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 상황의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이런 불안감 속에서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 한 방향대로 골드락디스죠.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걱정거리, 또 호재,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추세를 만들었으면 올라가고, 또 하락 추세를 만들었으면 계속 내려가고, 이러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2번처럼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이 보였을 때, 그럴 때는 내 자금의 일부,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상승해서 뭐 5일선을 뚫었다, 5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5일선을 타고 하락을 급락을 하다가 5일선을 뚫어준 모습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일부 자금도 들어가 보는 그런 베팅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몰빵이 아니라 한번 내 자금의 일부 정도는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 보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하자. 이랬을 때 이런 상승 불안감 속에서도 나올 수익률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항상 전체 금액을 들어가신 분들, 그렇죠?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면은 손실 한두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한두 번만의 손실로 인해서 또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내 자금을 뭐 거창하게 자금 운용 방법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일부 자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 상승할 수도, 또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하락할 수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내 자금을 운영할 때 일부 자금은 매매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일부 자금은 현금화를 통해서 손실도 관리하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하면은 매일매일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 현금인 사람들, 내일 갭상승하면은 따라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죠. 종목들도 시초가부터 크게 상승하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도 수익을 얻지 못해서 손가락 빠는 경우, 반대로 갭하락하는 경우, 모든 종목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수익이 갭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어디 증시가 그런가요? 갭하락 확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경우 어찌할지 모르고 아침부터 갭하락으로 손실 날 수 있는 이런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100% 알 수 있다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이렇게 내 자금을 일부 종목을 매수하고 일부는 현금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 분석하고 지수의 방향을 예측해갖고
100%라는 확률적 접근은 매우 어렵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불확실한 성 갖고 있는 시장 속에서 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나에게 수익률도 주고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금에 운용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